연립주택 사업지가 공정률 96.63%인데 시공사 부도로 결국 좌초됐습니다. 96%라고 하면 다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30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몰취당했죠. 자, 또 다른 시행사는요, 계약 해지를 택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250억 원의 계약금을 날렸습니다. 요즘 이런 현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24년이 되면 정말 줄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24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줄 알았는데 좀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을 더 바짝 해야 되겠는데요. 24년, 25년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파산이 도미노처럼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지방의 작은 건설사들이 무너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는 흑자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흑자 도산할 수 있습니다. 마구마구 달아오르고 아무데나 그냥 짓기만 하면 분양이 완판되던 시기에 땅을 사서 인허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하고 땅을 파고 공사가 진행된 사업장에서 부도가 나고 있다 이겁니다. 자, 20년, 21년을 생각하면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세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고요. 세계 경제의 흐름상 단기간에 끝날 위기는 아니다 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부의 역전이 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부의 역전이라는 게 뭐냐? 부동산 개발사들이 땅을 확보할 때 정말 경쟁이 치열하게 서로 고가로 땅값을 불러서 사는데 가장 비싸게 산 시행사, 건설사들이 지금 위너가 된 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땅을 매입하는데 경쟁해서 진 시행사들이나 건설사들은 오히려 지금이 그들이 무너지면 이걸 기회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부의 역전이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유동성 고갈로 인해서 건설업계가 특히 연말부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땅값과 자재값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올랐고요. 금리마저 올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뭐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자, 지난 몇 년간 고분양가를 받아줄 사람은 이미 다 받아줬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받아줄 수 있는 유효 수요의 숫자가 정말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게 다시 살아나려면 전제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다 해결되어야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 경우는 미분양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공사비도 급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염려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PF 대출이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멈춘 곳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설령 다 짓고 준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입주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잔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요, 미분양 걱정, 공사비 걱정, PF가 안 되니까 돈 걱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조한 입주율, 이렇게 사중고로 부도나는 업체가 도미노처럼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번 달 들어서 41개 종합건설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는데요. 올해 들어 폐업 신고 건수가 49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97건보다는 67%나 증가했습니다. 폐업 건수가 67% 증가했다는 건데요. 이게 17년 만에 최대치로 늘어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분양사고 위험 대상으로 관리하는 건설사업 현장이 지난 7월 기준에요. 전국에 91곳, 가구 수로는 53,600가구가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공사비를 더 올려달라, 아니다, 더 못 올려준다, 이런 공사비 인상 문제로 인한 갈등은 뚜렷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공사를 하던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다른 건설사가 계속 공사를 이어서 해야 되는데 새로운 건설사가 선뜻 내가 할게 하고 나서질 않습니다. 새로운 건설사가 짓는다고 해도 준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또 역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를 역시 또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실례로 지방의 예가 아닌 서울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서울 여의도에 여기저기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데를 재건축하면 시공사에서 서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온갖 로비도 하고 좋은 조건을 다 붙여서 입찰을 신청하는데 서울 여의도에 최근에 재건축 단지 시공사가 딱 한 건설사만 입찰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서울 여의도라고 하는 최고의 요지 땅에서도
공사를 꺼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얼마나 이 건설 경기가 안 좋은지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부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부산 사상구에서 사상역 경보센트리안 3차 이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는요 분양보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역 인근에 주상복합 222가구를 짓는 사업이었는데 지난 6월이 준공 예정일이었는데요. 미분양 그리고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공정률이 86%인데 6개월째 그 상태로 공사가 멈춰 섰습니다. 분양보증을 선 주택보증공사가 남은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언제 입주를 해야 될지 정말 기약이 없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최근에 입주율마저 확연히 떨어졌죠. 그래서 자금난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입주율이라는 것은 준공 후에 2-3개월 내에 입주하는 가구 비율을 말하는데요. 이 비율이 뚝 떨어진 겁니다. 이곳에 직접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싸다고 하는 아파트 서울 반포의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입주를 시작한 지 한 2달 정도 됐죠. 그런데 조합원 물량 중에 놀라운 것은 대략 한 20%만 입주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매매로 내놓았거나 전세를 주는 것이죠. 여기가 이 정도면 다른 데는 정말 볼 필요도 없는 시장입니다. 원베일리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사실 쉬쉬하지만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품이 심각하다 이겁니다. 온통 거품 투성입니다. 원베일리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잔금 치르는 걱정에 잠 못 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 거품 누가 만들었습니까? 건설사 부도나고 무너지는 것은 부동산 PF 같은 자금 경색이 이유가 아니라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원초적인 이유는 거품이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품을 시장에서 다 받아주고 그 거품을 다 받아준 소비자가 빚을 더 져야 해결되는데 아니 뭐 소비자가 바보입니까? 표영호 TV 보고 이제는 알 분들은 다 아시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막지하게 띄워놓은 땅값 그리고 그 위에 짓는 부동산들 그 부동산들의 버블이 원인이다 라고 봅니다. 지금 중소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도급순위 18위였던 동원건설산업을 비롯해서 시공능력 75위인 대우산업개발 109위인 대창기업도 부도 처리됐다고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렸었죠. 최근에도 금강건설, 신일, 국원건설, 남아건설 이런 곳이 법정관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건설사들이죠. 진짜 기가 막힌 일도 있는데요. 경기도 파주에서는요. 연립주택 사업지가 공정률 96.63%인데 시공사 부도로 결국 좌초됐습니다. 96%라고 하면 다 지은 거 아닙니까? 다른 공사장의 경우는 이 정도 지으면 준공 완료 신청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입주자들과 한바탕 싸우고 난리가 나죠. 자, 이 파주 공사장은 22년 9월부터 자금 경색이 좀 심해지다가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23년 4월에는 시공사가 아예 법정 관리를 택했습니다. 또 울산의 한 공동주택 사업장은요, 공정률이 30%인데 시공사 부도 이후에 사업이 역시 수개월째 진도 자체가 안 나갑니다. 그 이유가 다른 시공사가 하고 싶어도 PF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시공사들이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한때는 돈을 긁어 모으던 그 시행사 또 시공사는요, 요즘에 미분양, 미입주, 공사비 상승, PF 자금 경색 이런 기초적인 4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정말 출구가 없다라고 한숨 쉬는 분들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는 정말 미입주율이 관건인데요. 분양받고 입주를 안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달 지방아파트 단지의 입주율이 68%에 그쳤습니다. 입주율이 낮은 현장은요, 건설사가 잔금 회수가 늦춰지기 때문에 건설사도 다 짓고도 부도를 걱정해야 됩니다. 자, 미분양은요, 지난 9월 기준에 전국적으로 59,000가구가 넘습니다. 악성 미분양, 준공 후의 미분양은요, 9,500가구가 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동산 PF 대출 금리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니까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있는데 토지 매입을 위해서 받는 그 브릿지론의 금리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나 됩니다. 이렇게 이자를 주고받은 브릿지론을 본 PF를 받아서 다시 상환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본 PF로의 전환이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좀비 프로젝트다 라고 부릅니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낙찰받은 땅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 시행사는 지난해 강원도 원주에
역세권 주상복합 용지를 낙찰받았다가 PF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 지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0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몰취당했죠. 자, 또 다른 시행사는요, 2020년에 땅값이 많이 뛸 때입니다. 한참 뛸 때 경기도 수원에 낙찰받은 준주거 용지를 개발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를 택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250억 원의 계약금을 날렸습니다. 요즘 이런 현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24년이 되면 정말 줄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0년, 2021년에 정말 무섭게 튀어오르던 부동산 값을 보면서 분양에 성공할 것이다. 나는 이걸 정말 땡 잡은 땅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땅들이 오히려 이렇게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버블을 잡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설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내려가야 되는 게 아니라 땅값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개발하려던 땅이 개발이 안 되면 값이 내려가야 하는 것인데 이게 아직 안 내려갑니다. 망가진 사업지의 땅값이 내려가서 다른 사업자가 이 땅을 개발하면 분양가가 뚝 떨어져서 분양을 하게 될 텐데, 그나마 그렇게 되면 버블을 좀 가라앉게 할 수 있는데, 땅값이 내려가는 걸 막으면 이 버블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하는 경제적 불안 요소를 계속 부둥켜 안고 가게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내 큰 규모의 시행사 사장님 4분과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요, 4분 중에 3분이 땅값이 떨어져야 한다 라고 하고, 한 분은 땅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한 분은 사놓은 땅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공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면 그만큼 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고, 나머지 3분은 땅값이 떨어져서 다시 시장에 나오면 싸게 사서 싸게 분양하면 분양에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제가 볼 땐 최정점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4년에는 무턱대고 분양받으시면 정말 엄청난 파고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2024년에는 서울 강남 땅에 개발되는 부동산도 미분양이 많이 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펜스를 쳐놓은 강남 땅, 서울 땅들은 땅값이 최고점일 때 산 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년의 분양은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최고점의 땅을 사서 분양하는데 최고가에 분양하는 그 가격을 이제는 받아주는 비현실적인 분들이 많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 버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영호TV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